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공무원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질러서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을 내렸고 다시 찍어서 이번에 올리니까요. 기존 영상의 내용은 잊어버려 주시고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블로그 내용도 제가 다 수정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좀 조문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적용해야 되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는데 기가 막히게 어제 새벽 1시에 자다가 깨가지고 원래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뭔가 공무원 징계랑 이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전체 조문 빠지지 말고 한번 쫙 다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뭔가 놓친 게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다 정리하고 하느라고 새벽 4시에 잤습니다. 어제 새벽에 갑자기 뭔가 텔레파시가 왔나 봐. 그거 좀 고쳐야 되는데 라는 뭔가가 게시가 내렸는지 여튼 제가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고쳐놨으니까 이 영상으로도 기존 영상도 제가 바로 팍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내용 을 보셨던 분들이라도 그거는 잊어버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잠시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혼란을 좀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휘말렸다. 자, 내가 피의자가 됐어. 자, 사건에 입건이 됐다. 라고 하면은 공무원이라면은 해당 기관의 수사기관이 바로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하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조금 지켜보겠다. 징계를 그렇게 바로 하지 않겠다라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바로 지금까지 했었던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에 대한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 시효는 3년에서부터 10년 사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징계 시효가 10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0년이 지났어. 이러면은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폭력 처벌법,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2조에 나와 있는 성폭력 범죄라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조문에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를 위한 약취, 유인, 매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 관련돼서 뒤에 이제 치사, 치상 이런 거 붙는 거 있죠. 그다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의한 간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성폭력 처벌법 제2조에 대한 죄라고 해놓고 나서 그 안에 3조부터 15조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있다 보니까 제2조만 포함이 돼 있어 쭉 형사법 그러니까 형법전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이 자꾸 빠지게 되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14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게 자꾸 문헌으로 따지고 들고 2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부분을 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기관에서도 요걸 좀 놓쳐서 실제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살짝 헷갈렸는데 이제 정확하게 새벽에 그 맑은 정신에 이제 바로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상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 시효는 10년입니다. 제일 긴 게 10년인데 이제 성폭력 범죄라고 하면 이제 10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이 안 지났어 하면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일어난 어떤 성비위에 한정해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에도 중징계를 기본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 있었다 그러면 뭐 파면, 해임 같은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에도 중징계를 예정을 하고 있고, 아주 운이 좋다면 경징계까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여튼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형사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자, 이제 형사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징계는 일단 시효 부분은 확인을 했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르면 당연 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 퇴직, 너 아웃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국가공무원법 33조에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임용이 결격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포함을 해.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범죄, 아까 얘기했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서 그게 확정이 돼. 그런 다음에 이게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공무원에 재직 중인데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느냐, 아니면 그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벌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선고유예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잃느냐 아니면 계속 다닐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징계를 넘어서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성범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당연퇴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든지 그거 밑으로 받든지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벌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범죄를 저질렀어 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선고유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는 게 이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거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정도는 너무 가혹하니까 그래도 공무원은 하게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선고유예를 법원에서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공무원이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고유예 받은 케이스들을 좀 모아서 이런 유사한 판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올해 나와 있는 하급심 판결문을 싹 이제 찾아봤는데 딱 2개가 나왔더라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인데 선고유예 나온 거. 그게 하나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 케이스고 다른 하나가 제가 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7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 올해가 그 동안에 나와 있는 선고유예 판례가 딱 2개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선고유예가 쉽게 주는 게 아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굉장히 선처해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선고유예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거의 무죄에 준할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거죠. 저희 의뢰인이 수사 단계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게 잘 좀 해결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었었는데 약식 3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약식 300만 원 기소를 당하게 되니까 정식 재판 1심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왔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기본적으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고액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건으로 민사소송까지 걸어온 거야. 그런데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금액 자체도 이게 상당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전달을 하면서 합의를 하기는 좀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도 무리고 사건 자체만을 봤을 때도 이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피해자 측과 이제 조율을 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정도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어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이제 뭐 선정돼 있던 국선 변호사가 조금 너무 과한, 뭐 중간에서 좀 이렇게 좀 사건을 크게 만든 이런 잘못이 조금 있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선고유예가 나올 정도로 특별한 사정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의뢰인이 공무원이야, 그래서 이걸로 옷 벗게 하는 건 좀 과하지 않아? 라는 주장을 조금 넘어서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게 거의 한 7년 전쯤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분들이 한 4년 정도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이제 촬영을 했던 거였는데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삭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견 용서를 받고 총 4년간 교제를 했다가 이게 서로 하는 일이 좀 달라지고 조금 뭐 소원해지다 보니까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약간 좀 미련이 남은 듯한 행동을 보였어. 피해자 측에서. 그랬다가 저희 의뢰인이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좀 알려지면서 약간 홧김에 고소를 한 듯한 그런 정황들이 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피고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는데 일견 당사자들 간에 어떤 용서와 화해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고소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 자체도 이 피고인이 결혼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홧김에 고소를 한 듯한 그런 정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선처를 좀 해달라. 그리고 피고인이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직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면 너무 좀 가혹한 결과가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판사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선고유예를 줬던,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선처를 받았던 그런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장 당연퇴직 사유가 돼서 옷을 벗어야 되는 거고,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확정이 된 이후로부터 3년 동안은 임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제 공무원으로서 뭔가 응시를 할 수 없는, 응시를 해도 이게 임용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함은 1번이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시효에 대해서도 성범죄는 10년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범죄라 함은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죠? 이제 그런 경우들은 징계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상당히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징계시효가 도과돼서 일단 뭐 형사처벌은 둘째치고 징계는 면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거나 대응을 하시거나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